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길라잡이 주프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역사상 최고치인 33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동안의 코스피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작년 말에는 미국 대선이랑 성장주의 강세로 시장이 상승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시장 흐름이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는 3000에서 3200포인트 사이에서 횡보를 거듭했지만 섹터별로 순환매가 자주 일어나면서 주식 초보분들은 대응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미국 증시도 살펴보면 S&P 500 지수가 4286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수는 최고치지만 어떤 섹터를 잡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성장주에 집중한 나머지 수익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거의 모든 주식이 동반 상승했던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오르는 주식만 더 오르는 선별적인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어서 이번 불장에도 불구하고 큰 수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저평가 우량주를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평가 우량주로 여러분에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TY홀딩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TY홀딩스를 6월 8일에 소개해드리고 최고가 대비 10% 이상 상승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께 TY홀딩스를 소개해드리면서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TY홀딩스가 SBS 미디어 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기존 사업의 시너지와 더불어서 미디어 사업의 발전 전략이 기대된다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폐기물 처리 사업이 TY홀딩스의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했었습니다. 지금 증시에서는 저평가 우량주를 선별해서 매수하는 게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IET로 불리는 SKIE 테크놀로지입니다. 사명이 너무 긴 관계로 줄여서 SKIET로 부르겠습니다. SKIET는 SK이노베이션의 소재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설립된 회사고요. 배터리 소재 등을 주력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 전기차 시장 규모가 46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기사인데요. 여기서 넷제로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넷제로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당연히 전기차 도입을 정책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려면 무공해 승용차의 전세계 매출 비중이 2030년까지 약 60%를 달성해야 합니다. 즉 2030년에 연간 전기차 판매량이 3200만 대에서 5500만 대로 증가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SKIET가 IPO로 조달한 약 2조 원을 2023년까지 매년 7천억에서 8천억씩 투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분리막 시장에서 선두지위를 굳히겠다는 전략입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SKIET가 작년에 티어1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점유율 26.5%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메리츠증권에서 발간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SKIET는 작년 기준으로 습식 분리막 생산 능력은 글로벌 2등 기업이고요. 티어1 습식 기준으로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여기서 분리막은 2차 전지의 4대 소재 중에 하나인데요. 미세기공을 통해서 리튬 이온만을 통과시키는 다공성 필름입니다.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연신 능력과 코팅 능력, 그리고 생산성 향상 능력이 요구되고 이런 기준으로 볼 때 SKIET가 탑티어 기업이라는 겁니다. 올해 실적도 추정해보면 올해 매출액은 약 8천억에 영업이익은 2200억으로 영업이익이 약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IET가 분리막 시장에서 강자고 향후 30년 동안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SKIET는 당장 올해 실적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긴 안목으로 투자하시면 큰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차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상장 이후로 급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다들 따상을 기대했지만 주가가 급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완벽하게 저점을 지켜주면서 횡보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11일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10% 이상 상승한 이후로 상승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또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준 수급이 바로 기관입니다. SKIET의 수급 현황을 보시면 기관들은 상장한 이후로 5월부터 계속 순매수했습니다. 엄청난 순매수 행렬이죠. 보험, 투신, 연기금 모두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락할 때도 매수하고 횡보할 때는 거의 매집을 했는데요. 6월부터 대량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6월 10일에는 195억, 6월 11일에는 713억 원치를 순매수하면서 주가가 10%나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크게 볼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봉상으로도 저점을 찍은 후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다들 크게 물렸을 때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다만 SKIET는 아직도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매물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주식 초보가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휠라홀딩스입니다. 휠라홀딩스는 2020년에 휠라코리아의 국내 영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설립된 회사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신발과 의류 등의 휠라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패션 제품의 유통과 휠라 브랜드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관리해주고 휠라 제품의 소싱, 아쿠시네트 브랜드를 포함한 골프 제품의 유통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쿠시네트의 골프 브랜드인 타이틀리스트와 풋조이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브랜드입니다. 전세계 의류업체 주가가 급등했다는 기사인데요.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매장을 찾는 고객이 늘어난 데다가 지난 3월 미국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1,400달러가 소비로 연결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사무실과 학교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의류 소비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휠라홀딩스가 온라인 채널이랑 콘텐츠 제작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11번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단일 브랜드 기조를 깨고 신규 브랜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1번가와 함께 새로 출시한 브랜드 육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1020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캐주얼 브랜드인 캐즈, 그리고 주요가 스타터 등의 새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이커머스 환경에서 적응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메리츠증권에서 발간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골프웨어의 강세 속에서 휠라홀딩스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쿠시네트가 연결되면서 실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필드 영업이 재개되고 있고 이연 수요가 확보되면서 한국 시장에서 실적 기여가 증가한 점이 고무적이고 본업은 중국에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올해 실적을 추정해보면 매출액은 약 3조 5200억에 영업이익은 약 5400억으로 영업이익이 약 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휠라홀딩스의 수급 현황을 보면 기관의 매수세보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많은데요. 사실 기관의 매수세가 더 좋긴 한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6월 들어서만 총 553억 원의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차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5월에 급등이 나온 이후로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지만 52,500원 선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57,5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수급을 감안할 때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봉상으로도 5월에 상승을 시작하고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이 횡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실적 성장이 가시화된다면 상승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월봉상으로는 작년 3월부터 천천히 올려주면서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달에 6만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매물대가 두텁긴 하지만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매물대를 소화하면 그때부터가 다시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휠라홀딩스는 공매도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월봉상 매물대 소화가 오래 걸리면 전저점까지 조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정의 가능성이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시는 상승했지만 종목들은 재미가 없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식 투자하는 여러분들의 정신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주식이 매일 상승할 수만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송공TV 구독하면서 저평가 우량주도 잘 지켜보길 바랍니다. 댓글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여러분의 의견도 하나하나 보면서 영상 제작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